어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중 단연 돋보인 인물,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이 원론적인 답변에도 많은 해석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과 설전에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리고 소신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이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총장 좋습니다. 때는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어제 윤 총장과 설전을 벌인 박지원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구단인 내가 검사 집단인 윤석열에게 졌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검사 집단 윤석열입니다. 네,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윤 총장에게 졌다. 진 게 아니라 져줬다, 일부러. 그러나 결국 내가 이긴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김태일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차라리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쿨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간섭이나 외압이 없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에서 이제 일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총장 좋습니다. 때는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대선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여기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네, 이철희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윤 총장이 이제 이 취지와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이제 말을 끊고 이제 다른 질의를 이어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이 MB 정권 초기에 이제 광우병 촛불 집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PD 수첩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주고 그랬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최종 이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당시 관계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 정부 절대 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는 쿨했는지 몰라도 그 PD 수첩 관련된 PD들의 입장에서는 쿨하지 않았다. 사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MB 정부 초기에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도 있었으니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윤 총장이 저렇게 말하는 게 쿨했다, MB 정부가 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썩 달가웠을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검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비교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이제 쿨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번 정부보다 과거 정부가 그럼 더 쿨한 거냐, 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거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이제 윤 총장이 그게 아니었다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과거부터 이제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원이 중간에 질의를 끊는 바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이제 법무부에다가 사건 예정 처리를 보고하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가 없다, 개입이 없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의원이 질의를 끊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 총장 머릿속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새 정부에 대해서 모두 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발언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쿨하다만 얘기해놓고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얘기를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질의를 끊었다. 그런데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더 잘 보장해주고 있다. 그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대검이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뭐라 그럽니까? 좀 네, 고민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총장의 말의 의미와 의도를 자신이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란과 관련해서 결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어떤 외압을 행사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존의 그 문재인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지금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대검이 오늘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만은 네. 조금 불편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예. 저도 아마 이 질문하면서 윤 총장이 대답을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참 정무 감각이 없으신 건 맞는 예. 것 같아요. 아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자기가 이제 수사를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 그렇죠. 예. 그것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예. 이명박 전 과정이 뭐 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박근혜 정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한 게 본인이 국정원 탄압당했다. 댓글 사건으로 결국 예. 좌천당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현 정부 충분히 뭐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철희 의원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바로 끊고 이제 예. 자기가 이야기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보면 결국 이제 어쩌면 검찰의 중립성 뭐 이런 예. 것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윤 총장은 아마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참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문재인 정부를 먼저 얘기하고 글쎄요. 이명박 정부를 나중에 얘기했으면 이철희 의원이 이제 끊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들 이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국감도 마찬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말을 끊으니까 아마 이 피감기관에서 나오신 분들도 충분히 진위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김태 기자, 어제 국감이 끝나고 이제 윤 총장이 돌아갔죠. 대검에서 국감 준비했던 간부들과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일단 저 대검 구내식당에서 네. 이제 그 참모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뭐 지금까지 수고를 했으니까 뒷풀이 성격이었겠죠. 이제 이 자리에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해야 할 임무를 잘 생각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수차례 했다고 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어제 국감에서도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록,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만큼 예. 일을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윤 총장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수사 이 부분들을 후배 검사들에게 좀 강조한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사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대검 간부들에게 수십 명 앞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어떤 특권이라든지 이런 의식보다는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런 공직자, 공록을 먹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검사들이 좀 검사로서 지나친 특권을 갖고 있긴 하죠. 예, 그런 걸 좀 내려놓고 나라 돈을 받는 공직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알겠습니다. 어제 이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약간 흥분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이 좀 됐죠.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의 질의 때 윤석열 총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보시죠. 지금 현재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이 사건에 아니에요.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말씀을 드리기가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이걸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네. 할 거죠. 네. 네, 보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과잉 기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자 윤석열 총장은 그걸 설명하려면 수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맞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느 특정인을 무슨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신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쉽게 말하면 조국 전 장관을 왜 자꾸 보호하려 하느냐. 이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분이다. 물론 이제 피의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을 되레 이제 뭐랄까요.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기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 그래도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게 자기 목소리 할 말을 다 하는 거 약간은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이 진 건가요? 그러면? 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예. 진 것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정치 9단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10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쪽이 더 높다. 자신이 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략적으로 져준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 소신권 답했기 때문에 또 이 패스트트랙과 이 정경심 교수 건을 같이 엮은 이유는 이 정경심 교수도 소환이나 이런 것 없이 기소를 했던 것처럼 패스트트랙 수사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답을 자기 나름대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목표하고자 했던 바를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가지 않고 물러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졌지만 이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예. 뭐 싸우는 게 아니까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사실 부적절한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졌지만 이겼다라고 애둘러 표현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그대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 여러 차례 어제 목격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었어요. 네, 역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다 밝혀졌는데 예. 굳이 뭐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조금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본인은 뭐 지금까지 무수한 비난을 받았음에도 아직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한겨레 신문은 대표적인 정론지인데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해놓고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라. 이런 얘기는 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과는 고소하고 계속 후속 보도를 해왔다. 그러면서 꼭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필을 바닥에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좀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예. 했습니다. 한겨레는 뭐라 그럽니까? 한겨레 신문도 오늘 이제 그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뭐 대응을 하겠다. 계속해서 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면에 같은 크기로 공식 사과할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윤 총장 성격, 연필까지 던지는 성격을 봤을 때는 수사는 계속 가는 할 것 거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무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본인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야 대단한데 정무 감각이 뛰어난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한 거는 정치적이지 않다.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뿐이었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이 국감을 본 검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외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예. 거기에다가 검찰 개혁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 자신들의 수장이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서 이제 검사들의 길을 살려주는 우리는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고 법과 예. 원칙에 따라서 할 뿐이다.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위축된 조직 사이에서 이제 오랜만에 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다. 예, 검사들의 길을 살려줬으니 알겠습니다. 어제 파란색 넥타이를 맸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당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뭐 자유한국당은 빨간색이고. 이것도 정무 감각이 뛰어난 거다. 근데 너무 억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파란색 넥타이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왔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절대 맞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연일치다. 네. 하필 그 대검 인권부에서 이제 검찰 과잉 수사를 방지하는 예. 그 한 과장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이제 레드카드 의미로 빨간색, 저분만 레드카드 의미로 빨간색을 메고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우스갯소리고 이제 관계자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뭐 프레스룸 배경 색깔도 파란색입니다만 이제 파란색이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신뢰, 차분, 그렇죠? 뭐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마 맸을 가능성인데 저게 민주당 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맸다. 저게 사실은 민주당 편도 그렇지만 예. 저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또 거기까지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예. 취임식 중요한 행사 때 넥타이 색깔을 보십시오. 예. 다 파란색입니다. 똑같은 색깔이고 예. 또 예전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똑같은 색을 메고 나왔거든요. 예. 사실 드레스 코드를 뭐 이렇게 맞춘 건 아니겠지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신경을 좀 썼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국정감사장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니 간부들이 뭐 짠 건 아닌데 대부분 다 이렇게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 보면 아무래도 이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예. 어쨌거나 발언이나 등등을 보면 어쨌거나 윤 총장이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결국은 아마 저는 많은 기관장들을 봐왔지만 이 조직을 좀 장악하고 있다는 것들 또 그다음에 현안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 본인이 묻지 않잖아요. 그냥 예. 다 대답해 버리잖아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대표적인 달변가인 박지원 의원 또 이철희 의원 앞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본인은 정무 감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 현장에서는 이 지금 한동훈 검사 지금 반부패부를 이끌고 있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JK라고 하는 카톡방이 우연히 찍혔어요. 그렇죠? 예. 이 JK가 조국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하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예.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해서 5명의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사건 관련한 언론 기사나 주요 SNS 글 같은 거 공유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불법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숨길 이유가 없고요. 핸드폰 있죠. 확인해 보여달라는 말씀 하시나요? 바로 확인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게 지금 없습니다. 카톡방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JK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한 방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저 카톡방 이름이 이제 JK여서 예. 저게 조국이 아니냐. 뭐 박주민 의원이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예. 뭐 조국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솔직히 이제 저는 모르겠고요. 예. 일단 뭐 검사들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그 부장검사가 수사팀끼리 공유 차원에서 단책방을 만들었고 지금은 없다. 예. 불법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뭐 해명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조국. 조자를 보통 영어로 CHO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예, J는 오히려 정경심 교수일 가능성도 JK.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추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좀 있었군요. 장제원 의원이 어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짠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딱 1년 전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공격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1년 만에 확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둘러싸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여야의 공수가 입맛에 따라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는지 한번 과거와 함께 비교해가면서 봐보겠습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윤 총장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네, 스스로 약간 멋쩍은 듯한 웃음과 함께 제가 윤 총장에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윤 총장이 이제 가족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과민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과거에 이제 과거 국감장에서 이제 장 의원이 가족 문제를 건드려서 이제 윤 총장이 한번 이렇게 버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총장을 향해서 짠한 생각이 든다 하면서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1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장제원 의원이 보인 태도하고 엊그저께 보인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공수가 뒤바뀐 이 현실? 그래서 저게 얼마나 갈까요? 짠한 패스트트랙은 또 바뀌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짠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오늘 국회 방송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5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이제 출두를 하지 않았어요.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 나왔고 그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지켜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장제원 의원의 짠한 심정은 조만간 다른 심정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도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사건 수사가 끝나면 다음번 수사는 결국 패스트트랙 수사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정기 끝나고 나면 이제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만약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이제 기소가 바로 될 것이고요. 예. 이제 그렇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의 저런 짠한 심정, 글쎄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예. 두고 보시죠. 자당에, 그러니까 자기 당에 유리하면은 예, 굉장히 짠한 생각이 들고 불리하면은 굉장히 역정을 내는 우리 국회의원들. 예. 알겠습니다.